홍제천 is more than just a waterway. It is a place with a deep history and stories. The name comes from Hongjaegon, which welcomed Chinese envoys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also called Morene or Sachan because the river had a lot of sand and the water swept under the sand and flood. There is also a sad story that women who were taken to the Qing dynasty after the Byungja-Horan and returned here washed themselves and started a new life. 서울 도심 속 조용히 흐르는 이 물줄기에는 조선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실록 초고가 씻겨 나갔고 역사 속 반란의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홍제천과 세검정 그리고 잊혀진 의례 세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검정은 홍제천 상류에 자리한 아름다운 정자이면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름 그대로 칼을 씹는 정자라는 뜻인데 1623년 인조반영을 일으킨 서인 세력이 이곳에서 거사를 모의하고 칼을 씻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경치가 뛰어난 명승지로 사랑을 받았고 겸재 정선도 세검정을 그린 그림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이 정자는 1748년에 중건되었고 1941년 화재로 소실된 뒤 1970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정자 아래로 흐르는 홍제천과 주변의 바위 그리고 북한산 능선이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피서지로도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가볍게 걷기에도 좋은 길입니다. 특히 세검정 앞의 바위 차이람은 사초를 씻던 세초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조선 왕조실록 편찬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실록을 완성한 뒤 초고인 사초를 물에 씻어 글씨를 지우고 종이를 재활용하는 세초 작업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일람이라는 이름은 바위 위에 햇빛을 가리는 차일을 채기 위에 구멍을 뚫은 흔적에서 유래했습니다. 세초 작업은 비밀 유지와 종이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고 세초가 끝나면 왕이 내린 술로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세검정 앞 홍제천을 따라 걷다 보면 하얗고 반들반들한 바위가 눈에 띄는데 그게 바로 차이람입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경치가 아름다워 예술가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세초 작업은 주로 세검정 앞 차이람에서 이루어졌고 세초를 담당한 이들을 세초군 또는 침세군이라 불렀습니다. 세초가 끝나면 실록청의 관원들과 함께 세초연이라는 잔치를 열어 편찬 작업에 참여한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왕이 직접 술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명나라에서는 이런 기록을 불태웠던 반면 조선은 물로 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폐기 이상의 상징적 의례, 즉 한 시대의 마감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정화의식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홍지문은 성문으로 조선 숙종 41년 1715년에 서울 도성과 북한 산성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문은 한양 도성과 북한 산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의 일부로 한북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숙종이 직접 홍지문이라는 편액을 하사하면서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세검정은 원래 조선시대 왕이 군사훈련을 참관하거나 출정하는 장수들이 검을 씻으며 결의를 다지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괄이 난 당시 반란군이 서울로 진격해오자 인조는 급히 공주로 피난했고, 이괄은 서울을 점령한 뒤 경복궁 여태에 주둔했습니다. 이후 관군이 반격을 준비하며 서울 근교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세검정 인근의 길맛제에는 관군이 진을 친 주요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괄은 관군의 반격에 밀려 패주했고, 세검정과 그 주변은 반란은 종교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길맛제는 서울 안산과 인왕선 사이의 고개로 오늘날 무학재를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길만은 말 한 장을 뜻하는 우리말이고, 재는 고개를 의미하니 말 한 장 고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안산은 동서로 봉우리가 나뉘어 말 한 장처럼 생긴 지형이라 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결국 이괄은 관군의 반격에 밀려 패주했고, 세검정과 그 주변은 반란의 종교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초의 기원은 조선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국가 기록물 관리와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실록 편찬에 사용된 사초나 초구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밀 유지와 기록 통제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광해군 8년 1616년 선조실록 편찬 이후부터 세초가 정례화되었고, 이때부터 사초를 물에 씻어 폐기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산군 이전에도 세초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성종실록 편찬 전에도 세초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어 세종대 혹은 그 전부터 세초의 원형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석파랑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문로에 위치한 아름다운 한옥 레스토랑이자 조선 말기 흥성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돌 언덕 위의 사랑채를 뜻합니다. 석파랑 맨 뒤에 있는 건축물은 흥선대원군의 별서터였던 석파정의 일부 건축 요소를 옮겨와 재구성했습니다. 이곳은 김정희의 세안도 그림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석파랑에는 조선 말기 청나라 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단순한 한옥이 아니라 중국식 건축 요소와 길상 문양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특히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사신들과의 애교를 의식하며 청풍의 일부를 수용한 미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파랑에는 조선 말기와 청나라 문화가 어우러진 길상 문양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복, 수, 희 같은 좋은 기운과 상서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록이 사라져야 진짜 역사가 남는 곳, 이곳 세검정과 홍제천에서
우리는 오늘도 조선의 숨결을 걷고 있습니다.